변호사 시험도 이제 친지 꽤 됐고 지금 이제 공법, 형사법, 민사법 분야를 저도 이제 한번 풀어봤는데 지금 사실 이제 민사 관련된 쟁점만 공부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공법 분야가 조금 많이 헷갈리긴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7급 공무원 시험도 합격 점수가 나오고 합격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 그 짬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점수가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변호사 시험 이제 원래 사례형을 좀 하려고 했는데 사례형 같은 경우에 이제 글 좀 쓰면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선택형부터 먼저 해볼까 합니다. 예, 일단 먼저 풀어봤고 자료 하나 없이 제가 이제 정말 즉흥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혹시 이제 조금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틀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댓글이라든지 그 창에다가 설명에 다 해놓을 테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도 이제 50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영상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는 걸 어느 정도 이제 참고를 해서 조금 정성을 들여서 한번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볼게요. 자, 이제 1번부터 먼저 볼게요. 이거 시험 풀면서 되게 놀랐던 게 뭐였었냐면 7급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게 디귿 지문인데 이 지문이 저도 7급 공무원 그 시험 쳐보면서 와 이게 이런 게 나오나 싶었는데 변호사 시험에도 그대로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체계 정당성의 원리는 이거 7급 공무원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7급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 중에서 좀 어렵던 지문들은 변호사 시험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답은 체크를 해드릴게요. 저도 이제 사실 변호사 시험에서 어, 17번 이거 하나 틀렸거든요. 17번. 예. 17번 이거 하나 틀리고 헌법 문제는 이제 20번까지 있는데 17번 빼고 저도 다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충분히 조금 해설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빨리 이제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오늘날 문화국가인데 문화국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이 이제 문화풍토에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하므로 국가는 엘리트 문화뿐만 아니라 사실은 법을 공부하지 않으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아마 뭐 푸는데 큰 지장은 없겠죠? 좋은 말이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헌법 문제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조금 국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읽다 보면 답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디귿 같은 지문들은 이건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배우면 되게 쉬운 문제긴 한데 뭐 체계 정당성의 원리, 그러니까 상반 구조적인 기술 부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헌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좀 옛날에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헌법 조문을 보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좀 무식하다라고 하시더라고. 왜냐면 헌법은 상반 구조적 입법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만으로 다 맞다고 다 도출해낼 수 없다라고 이제 막 헌법 교수님들도 막 설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막 헌법 조문 막 얘기하면서 이렇지 않느냐면서 막 욕을 하는데 그게 정말 그렇지가 않다라고 예 이렇게 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 비슷한 게 약간 이제 뭐 상반 구조적 입법 기술, 체계 전환성의 원리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어 조금 이제 넘어가 보시면 이것도 일단은 1번은 쉽기 때문에 답은 1번, 2번 기니디 맞기 때문에 답은 이제 3번이거든요. 조금 체크를 할게 3번인데 좀 봐야 될 지문이 사실 이제 미음입니다. 미음. 미음이 조금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이거는 뭐냐면 이 정당예산 심판이죠. 정당예산 심판이라는 게 있는데 위탄 정고소라고 하거든요. 일단 헌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저는 이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위탄 정권소 이렇게 있는데 정당예산 심판 같은 경우가 이런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경우에 하는 거고 정당 등록 취소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행정적 절차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요건을 미비를 했다. 뭐 5 이상 시도한 1000명에서 당원이 없다든지 아니면 4년 동안 뭐 이제 선거를 안 나갔다든지 할 경우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 등록을 취소하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고 자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답은 이제 어 답이 이제 4번인데 어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할 수 없겠죠. 맞죠? 그럼 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막 전쟁하고 있는데 난민 문제가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국적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국적 이탈 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그 기간이 있는 적합한 수단입니다. 왜냐면 병역이라는 문제가 우리나라 아직까지 이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되게 좀 위험하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고, 일단 3번 지문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 이전 자유에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거주 이전 자유에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게 국가의 간섭이 없이 그런 이제 거주와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이기 때문에, 사실 거주 이전이라는 자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중국에 가고 싶다, 공산주의가 너무 좋단 말입니다. 그렇죠. 뭐 중국에 가려고 한다 이런 거 자체도 이제 뭐 사실 헌법적으로 뭐 죄송합니다. 그런 걸 이제 다른 이제 경제, 사회, 문화 그런 이제 모든 생활 영역에서 그런 개성 신장을 촉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하는 그런 이제 다른 기본권들의 실효성을 증대시켜 주기 때문에,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거, 심지어 출국과 입국, 국적 변경의 자유 같은 경우에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입국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무조건 허용해야 된다,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그 입국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같은 경우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거주 이전 자유에 포함이 된다라고 알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답이 이제 4번인데 4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이제 위헌이 나왔던 문제긴 한데, 왜냐면 복수 국적자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랑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졸업식이나 이런 게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3개월 내에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좀 심한 거 아니냐, 이 나라마다 이게 다 다른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답이 이제 4번이라는 걸 이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 헌법 14조를 보시면 모든 국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14조죠. 모든 국민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시도는 내몰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이제 3번을 보시면 3번 같은 경우도 되게 재밌는 문제긴 한데, 이것도 이제 뭐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공고된 뭐 이상한 뭐 문제 되게 많습니다. 사실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훨씬 더 잘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3분의 2인데 300명 중에 200명 이렇게 해놨고 30일 이내 맞죠? 263이라 하잖아요. 263 해가지고 막 다 암기를 하시잖아요. 20일 이내 하고 60일 하고 의결한 후 30일 이내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역도 맞고, 예, 니은도 맞습니다. 니은도 맞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 이게 영상 촬영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할게요.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의원 300명 중 150명 이상인 발의로 제한, 이게 이 일반 입법일 경우에는 사실 150명이 맞는데 2분의 1이 맞는데, 그 뭐냐, 헌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의 2죠. 예, 3분의 2입니다. 일반 입법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일반법이 아닌 헌법이기 때문에 3분의 2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성문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의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의 제출에 의하여 하고, 그렇죠. 개정될 수 없다. 헌법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 빼고 기니리라고 합니다. 예, 기니리가 맞죠. 사실 이 문제를 틀리신 분이 이게 변호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선배 같은 경우 중에서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번은 이게, 왜냐면 헌법적으로 다 잘 안 보고 로스쿨에서는 사실 이제 민법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사실 틀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넘어가면 될 것 같고, 4번을 보면 이 4번 태평양이에요.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헌법 위반 안 되죠. 이거는 사실 옛날에도 제가 영상에 지금 아마 좀 지웠을 것 같은데 설명했던 것 같은데, 헌법 위반 안 된다라는 걸 알면 계시고, 이건 무조건 이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암기를 해 주시고, 헌법 전문이 규정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선언적, 추상적 임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발생한 거는 볼 수 없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보호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안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피해자들한테 지금도 엄청나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보호임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가 막 어느 정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2번 니은은 틀린 지문이고, 디귿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 3일 정신입니다. 이 헌법 전문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제가 지금 책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헌법 관련된 책 같은 경우를. 그래서 헌법 전문이 이제 도출해낼 수 없죠. 헌법 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또 책을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책 작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전자책으로. 그래서 그게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제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리을도 맞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리을이 이제 약간 좀 반대되어 있는 지문인데 답은 디귿 리을이 맞고 기억이 틀렸기 때문에 답은 이제 4번입니다. 10분이 넘어서 다른 것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뭐 사실 이 영상은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 시험도 쳐야 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제가 좀 계속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 보셔도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래도 이제 50명이 넘는 구독자 분들에게 그런 예의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저는 이제 이런 수익 창출 목적으로 이게 그 유튜브를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을 하셨다면 예,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예, 끊을게요.